59세, 서울 소방서에서 32년을 보낸 퇴역 소방관. 평생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남자였다. 그런데 화면에 뜬 부동산 앱에서 자신의 집, 그 10억 원짜리 빌라가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매물 등록, 서울 강남구, 4베드룸, 수영장 포함, 10억 원 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결코 그 집을 팔기로 한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이미 쌓인 긴장감이 그의 가슴을 옥죄기 시작했다. 2년 전 아내 박지연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받은 지 13개월 만이었다. 민호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 소방서에서의 마지막 근무일,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던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다. 지연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은 퇴직금과 연금을 모아 2018년에 그 빌라를 샀다. 서울 강남의 꿈같은 집, 4개의 침실, 3개의 욕실, 뒤뜰 수영장. 황금 같은 노후를 위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암 진단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보험은 대부분 커버했지만 자비 부담이 2억 원을 넘었다. 민호는 매일 그녀 곁을 지켰다. 비용 따위는 상관없어. 당신을 위해라면 뭐든지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무너졌다.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고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빈 방에 대고 중얼거리고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의 식사를 차렸다. 딸 수진이 그걸 먼저 알아챘다. 수진은 35세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남편 현우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18개월 전 실직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아이, 8살과 10살짜리와 살고 있었다. 아빠, 혼자 사는 건 안 좋아. 추억이 너무 많아서 괴로울 텐데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옳았다. 그래서 그는 집을 수진에게 증여했다. 생전 유증, 그가 죽을 때까지 거주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짜리 선물. 가족이니까.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민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13개월 후 현우의 온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왔다. 현우의 부모님, 장인 장모, 그리고 현우의 여동생 지은이 이혼 후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6명의 어른과 4명의 아이, 집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호를 혼란스러운 노인처럼 대했다. 친구들을 멀리하고 재정을 통제하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치매라고 속였다. 하지만 민호는 치매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집의 주인으로 누가 사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민호는 25세에 소방관이 됐다. 신입에서 대장까지 32년.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며 사람들을 구했다. 지연과 함께 빌라를 산 건 퇴직 후의 꿈이었다. 하지만 암이 모든 걸 앗아갔다. 그녀가 싸우는 동안 민호는 모든 걸 바쳤다. 치료비, 간호, 그녀의 편안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비용을 쓸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고문실이 됐다. 수진이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현우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 안색이 안 좋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아. 그녀의 말은 맞았다. 10kg이 빠졌고 새벽 3시에 복도를 서성였다. 우리 가까이로 이사 올까? 도와줄게. 수진의 제안이었다. 그때 현우가 끼어들었다. 착해 보이는 남자, 하지만 실직 후 그들의 집은 압류 위기에 처했다. 2억 원 대출을 갚지 못했다. 임시로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우리도 아빠 도울 수 있고 아이들도 할아버지랑 더 지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들렸다. 집은 넓었고 민호는 외로웠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니까?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이 경고등이었다. 아빠,
유언장 대신 지금 집을 주면 어때? 우울증 때문에 제대로 관리 못할까 봐. 우울증. 그 단어가 앞으로 자주 나왔다. 민호는 변호사 한준호를 만났다. 그는 생전 유증을 제안했다. 수진 씨가 사후 소유권을 갖지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거주권과 통제권을 유지해요. 둘 다 보호되는 거죠. 민호는 6월에 서명했다. 10억 원의 관대함. 아이들은 기뻐했고 수진은 울었고 현우는 약속했다. 잘 관리할게요. 34개월만, 그게 13개월 전이었다. 수진 가족 4명에서 시작해 현우 부모님이 새 들어오고 지은이 아이 둘 데리고 합류했다. 민호는 이해하려 애썼다.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법, 그의 경력은 행운이었다. 나누는 게 옳았다. 하지만 13개월 동안 모든 게 변했다. 그는 집주인이 아니라 참아주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의논 없이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비밀번호 바꾸고 안 알려주고 가구 재배치하고 안방을 차지했다. 우리가 많아서 필요해요. 민호는 손님방으로 밀려났다. 옛 동료들이 방문하려 하면 수진이 말했다. 아빠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에 청소부를 고용하려 하면 현우가 둘이가 할게요. 돈 아껴요. 하지만 집은 더러워졌고 그의 돈은 사라졌다. 변화는 점점 왔다. 작은 친절부터. 수진이 우편물을 대신 처리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할게. 현우가 공과금을 관리했다. 전기세나 인터넷 걱정 마세요. 현우 어머니가 장보기를 맡았다. 운전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요. 6개월 만에 민호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들은 그의 은행 정보를 비상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세금용으로 알았다. 수진이 건강 관련 재정위임장으로 퇴직 계좌에 접근했다. 서명한 기억이 안 났지만 수진이 서류를 보여줬다. 그의 서명이었다. 고립도 점점. 동료 톰, 한국식으로 박철민, 이 포커 게임 초대했다. 수진에게 말하니 피곤해 보이시네요. 쉬세요. 이웃이 문 두드리니 지은이 존을 안 좋아요. 기억 문제 있어요. 다음 주에 기억 문제? 민호는 주변 대화를 주의했다. 아빠가 점심 먹은 걸 잊었어. 안경 어디 뒀는지 모르시네. 재산세 설명 들으시고 혼란스러워하셨어.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안경도 잃지 않았다. 재산세도 이해했다. 반박할 때마다 그들은 시선 교환했다. 인내심 있는 걱정스러운 눈빛. 네, 아빠 말씀대로예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8개월째 전기세가 3배 뛰었다. 현우에게 물으니 사람 많아서요. 큰 가족은 그래? 50만 원 한 달 과도했지만 민호는 2년 혼자 살았으니 모를 수 있었다. 10개월째 지연 기일에 묘지 가려 했다. 차 키가 안 보였다. 수진이 기억나세요? 에피소드 때문에 운전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에피소드? 지난달 장 보러 갔다 길 잃으시고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그는 길 잃은 적 없고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진은 확신했다. 잊으신가 봐요. 이 패턴이 반복됐다. 의심할 때마다 기억 안 나는 사건을 상기시켰다. 11개월째 병원 예약하려 했다. 피곤해서 검진 필요했다. 수진이 다음 달로 잡았어요. 김 박사님이 인지 테스트 하신대요. 나이 들면 루틴이래요. 테스트 말고 일반 검진. 걱정돼요. 잊어버리시고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12개월째 변호사 한준호에게 전화하려 했다. 권리에 대해. 현우가 누구예요? 변호사. 왜요? 필요 없잖아요. 또 시선 교환.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갑작스러웠지만 잊었을 수 있었다. 13개월째 산책 중 이웃 최 여사가 불렀다. 민호 씨, 집에 매물 팻말 봤어요. 어디 가세요? 팻말.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있었다. 프리미엄 빌라, 10억 원,
중개인 이선미 우크는 팔지 않았다. 온라인에 그의 주소가 떴다. 그때 모든 게 잘못됐음을 알았다. 10억 원은 돈이 아니었다. 32년 초과 근무, 휴일 포기, 불길 속 뛰어든 대가였다. 지연은 길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나 봐 농담했다. 소방 일정은 가족 친화적이지 않았다. 수진의 학교 연극, 축구 경기, 졸업 파티 놓쳤다. 아빠 일만아 수진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16세 수진은 차 원했다. 민호는 새 직업, 소방, 주말 건설, 커뮤니티 CPR 강의. 지연은 대체 교사. 지금 못해 내년에 수진 울고 문 쾅 그래서 네 번째 일, 야간 경비. 4시간 잠 피곤했지만 17살 생일에 중고 현대 아반떼 샀다. 수진 포옹하며 고마워요, 아빠. 열심히 일하시네요. 고졸 후 수진은 서울대 가고 싶었다. 등록금 비쌌다. 교육학과, 엄마처럼 교사 꿈, 민호는 첫 집의 2번째 모기지, 초과 근무, 오토바이 팔았다. 지연 풀타임. 4년 후 수진 무채 졸업, 동기들 5천만 원 빚, 우 결혼식, 300명, 라이브 밴드, 오픈바에 태어날 때부터 저축했지만 인플레. 민호 퇴직금 절반 현금화, 벌금 물고 3천만 원 줬다. 아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한 번뿐이잖아. 완벽하게. 현우 실직 후 수진 울며 전화. 집 잃을지도. 6개월 실직, 저축 다 썼어. 은행 1,500만 원 요구, 민호은행가 퇴직금 이체. 가족 돕는 거 6개월 후 또 7천만 원 더. 3개월 후 나이 사립학교비 1,200만 매번 예스. 부모 역할. 희생. 더 나은 기회 주기. 하지만 아픈 건 돈이 아니었다. 그의 시간, 에너지, 평안. 수진 위기가 그의 위기. 지연이 먼저 봤다. 민호야, 내가 키우는 거야? 35살이야, 스스로 해결하게. 우리 딸이야. 안 도우면 누가? 도움과 방임 달라. 아빠가 항상 구해줄 거라 배워 지연 옳았지만 민호는 못 봤다. 지연 아플 때 수진 도왔다. 화학요법 데려가고 치료 연구하고 손 잡아줬다. 민호 감사했다. 가까운 가족 됐다고. 하지만 이제 의심. 도움이었나, 포지셔닝. 지연 마지막 주, 수진 집에 많았다. 사망시 곁 장례 도와, 보험 서류. 민호 가장 취약할 때, 아빠, 큰 집 혼자 안 돼, 옷 건강 안 좋아. 사람 필요해. 엄마 원할 거야, 가족 곁 맞지만, 지연은 존중, 가정주, 존엄, 독립원했을 거다. 10억 원은 민호 평생, 수진 미래 기여, 35년 키운 선물. 그녀가 그걸 이용할 줄 몰랐다. 그 충격 후 민호는 부동산 사무실로 갔다. 이선미, 50대 밝은 여자. 민호 씨, 반가워요. 딸 수진 씨가 칭찬 많아요. 오늘 기분 어때요? 이상한 질문. 집 매물 봤어요. 승인 안 했어요. 미소 흔들림. 혼란 있나 봐요. 수진 씨가 기억 문제 말하고 위임장 보여줬어요. 부동산 거래 권한 위임장. 건강과 재정. 파일에 있어요. 서명 있었지만 기억 안 남. 언제? 6개월 전 에피소드 시작할 때 또 에피소드. 불편해진 그녀. 딸과 이야기하세요. 걱정돼서 더 관리 쉬운 곳으로 이사 제안. 선색가든 치매 전문. 민호는 선색가든 같다. 깨끗, 전문, 비싸다. 투어 요청. 자신인가 가족? 조사요. 치매 유닛 최첨단. 24시간 감독, 알츠하이머 등 월 500만 원 반신가치. 10년 살면 6억. 빌라 팔면 나오는 돈 집으로 가니 6명 TV 보고. 그의 거실. 아무도 안 봤다. 손님 방에서 서류 뒤졌다. 은행 내역, 법적 문서. 그날 밤
수진과 대면. 집 왜 팔아? 그녀 울음. 아빠를 위해. 혼자 못 사시잖아. 치매 아니야. 에피소드. 거짓말, 그녀 무너짐. 미안해. 현우가 압박해서 하지만 민호는 더 깊이 팠다. 변호사 한준호에게. 문제 있어요. 한준호가 조사. 300만 원 불법 이체. 더 큰 계획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수진 50%, 현우 50%. 승인 안 했어요. 더 있어요. 리버스 모기지 2억 원 이 집 담보. 사망 시 상환 돈은 수진 현우 공동 계좌로. 캘리포니아 집 한국식으로 제주도 별장 구입에. 더 무서운 건 의사 편지. 중등 치매, 상시 케어 필요. 김사라 박사. 그 의사 몰라. 환자라 해요. 수진이 데려갔다고. 4층이야. 더 수진이 법적 후견인 신청. 다음 달 법원 후견인 되면 모든 통제. 생전 유증 무시. 미치광이 선언. 집 팔아. 시설 보내. 돈 챙겨 수진이 주도. 민호는 창박받다. 배신의 규모. 형사 고발. 사기. 신분 도용. 노인 학대. 감옥 갈 수. 안 하면 또 할 거야. 민호는 어린 수진 생각. 자전거 가르치고 숙제 도와. 결혼식 때려. 지연 장례. 손잡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빌라. 퇴직. 존엄. 고발해 변화. 슬픔. 죄책감 대신 명확함. 실망과 안도. 진실 아프지만 자유. 그날 저녁. 집 처음 혼자. 수진 친구 집으로 현우 가족 임시 주택 찾음. 집 크고 조용. 방마다 걸었다. 안방. 지연과 30년. 그녀 죽을 때 손잡음. 현우 가족이 썼다. 결혼사진 재배치. 부엌. 지연 요리. 수진에게 사과파이 가르침. 현우 어머니가 선반 재배열. 거실. 영화 보고. 정치 논쟁. 퇴직 계획. 지은 아이들 장난감방. 각 방에 물의 흔적. 생각 없는 그의 선호. 추억. 생활 무시. 그건 돈 아니었다. 존엄. 인간으로 봄. 생각 감정 권리. 돌봄과 관리 차이. 전화. 동료 박철민. 가족 드라마 들었어. 괜찮아. 솔직히 털어놨다. 맞네. 어떻게 버텨? 화나지만 안도. 미치나 싶었는데 조작이었어. 내부 붕괴보다 외부 배신 쉽지. 수진이 제일 힘들어. 현우 아이디어 쉽지만 증거는 그녀가 주도. 메이플거리 창고 화재 생각나? 주인이 안전장비 빼 돈 아껴. 의심했지만 보험 서류로 계획 드러났잖아. 돈 때문에 끔찍한 짓. 이웃 최 여사. 걱정했어요. 산책 안 하고 우편 안 보고 멀어 보이셨어. 수진이 치매라고 이웃 걱정한다 해서 그녀 웃음. 민호 씨 제일 날카로워. TV 리모트 도와주시는데. 고립은 내 선택이라 생각했어. 노인 이웃 고립되면? 직접 확인. 커피 초대. 가족이 최선이라 안 해. 때론 보호자야말로 보호 필요. 그 말, 보호해야 할 사람이 위험. 모든 노인, 가족이 안 다치고 편해 우선. 슬픔은 취약, 약점 아님. 신뢰는 접근성, 순진 아님. 사랑은 관대, 어리석음 아님. 차이 중요. 6주 후, 법정. 후견인 청구 대신 사기 기소. 수진과 현우 유죄, 노인 학대, 신분 도용, 위조. 2년 집행유예, 배상, 노인센터 봉사, 판사, 60대 여성. 노인 학대는 비겁. 사랑과 신뢰, 슬픔 이용 이득. 수진과 아버지 32년 목숨 걸어 놨으니 구했어. 딸로부터 더 나아야. 수진 울음. 진심인지 잡힌 건지. 현우 하나. 도왔는데 배은망덕. 배상 대부분 회복.
리버스 모기지 취소. 보험 수정. 기록, 능력 증명. 한준호 세보호, 은행, 신탁, 명확문서. 누구도 통제 못해. 개인 변화. 동료 재연결. 박철민과 화요일 커피. 옛사건, 시사, 퇴직. 고립 안 됐음. 봉사, 노인센터, 재정도움, 학대 징후. 최 여사 북클럽 소개. 데이트, 퇴직 교사 캐롤, 웃음과 옛 영화 공유. 빌라 다시집 재장식, 가구 교체, 새 추억. 어려운 결정. 수진과 제한 접촉. 사과 편지. 현우 제주로 끊음. 편지 받지만 역할 최소화. 현우 탓, 그녀 영향 초점. 신뢰 깨짐, 회복 어려움. 하지만 책임과 변화 보이면 가능. 가장 중요한 교훈, 경계 세움 잔인 아님, 필요. 사랑은 학대 수용 아님. 용서는 잊음 아님. 가족 관계, 상호 존중 필요. 13개월 전 남자 아님. 슬픔 배신 변화. 하지만 부서지지, 쓰라리지, 두렵지 않음. 가치 명확, 경계 단단, 신뢰 선택. 집세 추억. 나서기, 존엄 싸움, 조작 거부. 취약은 약점 아님, 도움은 통제 포기 아님.